제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이 영화가 1991년 작품이니까 벌써 33년이라는 33년, 네. 세월이 흘렀는데요. 오늘 영화관에서 보신 건 아마 개봉 이후에 거의 처음이시죠. 그렇죠. 네,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. 우선 오늘 보신 소회를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.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가 33년 전으로 되돌아간 시간적으로 그렇고 영화적으로는 1910년대니까 말이죠. 네, 굉장히 오랜 시간을 뒤로 돌아간 시간이었네요. 저 역시 이 영화를 그리고 보통 영화들의 관객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한 5년 안에 있는 영화들을 하지 않나요? 5년에서 1년 사이에 영화를 하는데 이게 33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. 그래서 이 자리에 흔쾌히 응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고, 정지영 감독님 33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어떠셨나요? 33년의 영화로서는 어떤 느낌이세요? 근데 장미 씨가 네. 33년 지금 될 줄 모를 정도로 마음 같이 있다가 나왔고, 실제 현실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. 이렇게 오랜만에 관객과의 대화를 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요.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를 또 감상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.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깊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영화를 보신 관객 중에는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심지어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은 그 시대의 한국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, 우선 지금 20대 관객분들에게는 이 영화를 이미 보셨지만 또 아시겠지만 지금의 한국 영화와 크게 다른 점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, 여러 가지 배급, 제작 방식 다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당시는 필름 시대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를 다 필름으로 촬영을 했고요. 지금도 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화의 원본인 네거티브 필름과 그리고 당시에 상영됐던 프린트들을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할 만한 것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들은 전부 실제 상황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 그래픽이 한 컷도 없어요. 이 91년에는 컴퓨터 그래픽은 고사하고 제가 기억하기에 영화 현장에서 또 컴퓨터를 안 쓰던 시절이었어요. 요즘 같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출력으로 끝날 것들을 전부 먹지에 대고 직접 볼펜으로 써서 복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, 말하자면은 아날로그 시대의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현장감, 그리고 일종의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있는 그대로의 장소들. 저도 이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것이 20세기 초에 한국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로케이션들을 다 찾아내가지고, 여기 보시면 알만한 곳이 많이 나오죠. 그런 근대 시기에 그런 역사적인 건축물들, 공간들을 찾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를 정말 그 시대처럼 다 소품과 이런 여러 가지 미술을 통해서 구현해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한국 영화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혹시 이따 질문을 곧 받을 텐데 여러분께서 당연히 장미 배우님께 질문을 하셔야겠지만, 혹시 그 당시 한국 영화나 또 이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저는 그 당시에 임권택 감독님의 연출부에서 조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91년에 그의 흥행 2위 영화가 사회 참미였고요. 그 18만 흥행 1위 영화가 제가 조수였던 장군의 아들 2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또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이 있네요. 네,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그 당시에 국내에서 여러 영화제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흥행에서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영화인데, 특히 수상 실적을 보니까 대종상 영화제, 청룡 영화상, 춘사 영화제,
그리고 그해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까지 전부 여우주연상을 휩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본인은 이 영화에서 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,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 영화의 연기가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혹시라도 말씀하실 수 그걸 있나요? 제가 얘기하라고요.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그렇게 연기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아, 것들 네, 하더라. 네. 아, 어려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힘든 거이긴 하지만요. 제가 그 현재 49년째 현역 연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때는 제 나이가 30살 이 정도의 나이죠.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제가 지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꽃다발을 주셨어요. 그 제 나이만큼의 꽃다발.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통 나이만큼의 꽃다발을 받는다는 건 영화 대사 속에서나 하고 있고 그 적은 양의 꽃다발일 텐데 지금의 현재 저한테 제 나이만큼의 꽃다발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기쁘고 좋았는데 꽃의 색깔이 세 가지였어요. 하나는 아주 짙은 붉은 장미색, 두 번째는 연한 핑크빛 나는 장미, 그 다음에 하나는 하얀 장미. 또 이렇게 다른 게 장미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제 나이만큼의 장미를 받았는데 말이죠. 저는 이 영화를 찍을 즈음에 제 연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 18살에 성춘향전으로 데뷔해서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르기까지 연기를 처음으로 그 당시 약 3단계로 나눴어요. 1단계의 그 연기자의 제 태도로는 아마 좀 원시적인 거 형태겠죠.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어려서부터 그 나이 때까지 이르렀을 때의 모든 지성과 또 지식과 경험과 책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시기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 연기의 단계는 1984년에 배창호 감독과 최인호 작가의 소설로 만들어진 깊고 푸른 밤이라는 작품입니다. 그 즈음에는 제가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경험한 한국인으로서의 저의 위치, 정체성 이런 것들을 서양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감성, 정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제가 이제는 좀 절제된 연기, 좀 이성적인 연기의 시기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1992년도 이제 이 작품이 만들 때 즈음에는 그 두 가지를 통합해 보면 어떨까? 본능적이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모든 감각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표현해내는데 집중돼 있다면 그리고 완전히 절제하고 내면화된 연기를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연기를 한다면 지금의 이 큰 작품을 만들 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외국에서 제가 있을 때 이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을 해서 저한테 강의를 부탁해서 왔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그 제 연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즈음이었죠. 그래서 이제는 텍스트 있는 대로 연기자로서 연기론에 근거한 모든 연기 기술을 전부 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연기를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제 연기의 1기, 2기, 그리고 이게 제 3기로서 연기자이면서 동시에 공부하는 자로서 또 동시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저를 아주 겸허하게 내려놓고 연기를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바로 이 작품이었어요. 그러니까 최초에 연기라는 걸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그 성춘향전에 발탁돼서 연기를 코끼리의 몸을 막 더듬듯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눈을 외국에 나가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던 시절을 거쳐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총체적인 그 연기론에 입각한 텍스트대로 정말로 하나하나 다 하면서 해야 된다. 내면의 연기와 외적인 연기를 전부 통틀어서 라고 시작하면서 첫 출발이 바로 이 영화였던 거죠. 그러니 그 여러 영화제나 외부의 객관자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건 아마 그러한
겸허한 자기가 아는 것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대로 집행한 그리고 정말로 하나하나 스스로 조약도를 하나씩 넣듯이 그전에는 그 모든 게 자기하고 다 떨어진 거였다면 이 영화를 위해서 모든 지금 여기에 출연했던 모든 의상과 소품은 다 제가 준비한 건데요. 전부 다 완전 제작을 사회설명 윤심덕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모자 소품이나 이런 것들은 영국 런던의 그 앤틱샵에서 전부 구현을 해서 이 1910년대라면 10년 전의 물건들을 공수했고 또 뉴욕에 가서 모든 거기서 있는 소품들이 가능한 그런 소품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해서 외적인 어떤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처음부터 찍은 건 오히려 저 맨 마지막에 임성민 씨하고 그 선상에서 바다로 들어가기 장면 그 죽음의 장면부터 오히려 거꾸로 촬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영화의 가장 그 완성도 높은 연기를 해야 될 시점을 영화의 처음부터 시작한 일본에서 거꾸로 진행이 된 상태 그리고 외면에 어렸을 적에 그 약간의 들뜬 음성 그리고 빼짝 마른 몸 이것이 이제 원숙함을 더가면서 마지막에 저런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모든 뭐 기본적으로 왼쪽으로는 체중 조절, 사운드 조절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그 분석대로 노력한 지금 보면 가끔 저도 보면서 손이 막 오그라들고 막 이러는 것이 없잖아 엄청 있었는데 그래도 그 순간 그 지성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점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. 네, 장미 교수님의 요약해서 듣는 느낌이었는데요. 그럼 곧장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는데요. 조금